외로움을 이기는 관계 정리법.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기에 연락처가 몇 개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100개, 200개, 어쩌면 500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벽 2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외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해서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떠오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 건강보다 중요한 것. 외로움을 이기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먼저 불편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 빨리 사람을 늙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심장병과 뇌졸중 발병률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독거노인 95명을 1년간 추적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는 우울증이나 교육 수준 같은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하고도 외로움 자체가 치매 선별검사 점수를 유의미하게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로운 사람은 외롭지 않은 사람보다 머리가 더 빨리 나빠진다는 겁니다. 혈압약 먹고 걷기 운동하고 건강검진 빠지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데 요즘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없다면, 만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다면, 그 외로움이 여러분이 챙기고 있는 그 모든 건강 습관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은퇴입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이 사라지면 그 안에서 만들어진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매일 얼굴 보던 동료들, 점심 같이 먹던 사람들, 회의실에서 부딪히던 사람들. 출근이라는 강제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의 끈도 끊어집니다.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옵니다. 밥 한번 먹자, 골프 치자.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그 연락도 뜸해집니다. 서로 바빠서가 아닙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을 일부러 시간 내서 만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드는 일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역할의 변화입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사회에서의 직함도 사라집니다. 나를 규정하던 역할들이 하나씩 벗겨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하기 어렵지만 사람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주변에서 보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래 알던 친구가, 같이 다니던 모임의 멤버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관계망이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시간이 만드는 필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60대 이후에 인간관계는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관계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관계마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봅시다. 배우자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은 집에서 마주 앉아 지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대답한 은퇴자가 늘리고 싶다고 한 은퇴자보다 6배나 많았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왜 갑자기 불편해질까요? 직장에 다닐 때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24시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놓느냐로 시작된 말다툼이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로 번지고 결국 30년 된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같은 집에 살되 하루의 전부를 공유하지 말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인간관계와 취미, 일상,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데 핵심이라고.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노년기 친구 관계에는 독특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이 한마디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억울했던 일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추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을 듣는 기분이 듭니다. 또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나라 꼴이 이게 뭐야. 만나면 세상에 대한 불만과 비관만 쏟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은퇴 이후 인간관계는 넓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관계 하나가 노후의 리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친구를 무자비하게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나빠지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60대 이후의 관계 정리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은 관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감사를 말로 하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병원에 같이 가주는 일. 이런 작은 도움 하나하나가 점점 귀해집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아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넘기시는 거죠. 작은 감사를 반복해서 놓치면 관계의 온도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상대방은 내가 해줘도 아무 반응이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거리를 둡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연락이 닿는 사람 한 명에게 고마워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이유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있어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한 줄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존중하세요. 내가 더 살아봤는데 원래 사람은 다 그래. 이런 말 혹시 자주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경험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무기처럼 쓰는 순간 대화는 끝나고 마음은 다칩니다. 며느리가 육아를 다르게 하면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가 먼저여야 합니다.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나이에 그게 뭐야가 아니라 재밌겠다. 나도 해볼까가 먼저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언보다 존중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꼰대와 어른의 차이를 아시나요? 꼰대는 자기 기준으로 남을 재단합니다. 어른은 상대방의 기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말의 양은 같을 수 있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꼰대의 말은 나에게서 나가고 어른의 말은 상대에게로 향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예측 가능한 만남을 만드세요.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비결이 뭘까요? 대단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반복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공원 산책, 매달 첫째 토요일 점심 모임, 격주 수요일 오후 도서관 독서 모임. 이렇게 예측 가능한 약속이 하나라도 있으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달력에 누군가와의 약속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는 의미가 생깁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정기적인 만남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일상 만족도가 높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3번 만나다가 갑자기 끊기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는 만남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언제 한번 보자는 영원히 오지 않는 약속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시 그 카페에서가 진짜 약속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귀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말이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오래된 관계는 편안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만 공유하는 관계는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화제를 가져오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동네 복지관, 주민센터 프로그램, 종교 모임, 자원봉사 이런 곳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배우는 모임이 노는 모임보다 관계가 오래갑니다. 같이 무언가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생기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유대감이 만들어집니다. 서예 교실, 스마트폰 활용 수업, 요리 교실, 가벼운 등산 모임. 뭐든 좋습니다. 핵심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향해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5번째 원칙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설계하세요. 은퇴 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배우자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관계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관계가 튼튼하면 다른 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재설계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30년 전의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30년을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배우자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은 거부가 아니라 충전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함께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둘째,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세요. 오래된 부부의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는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요리 수업을 듣거나 처음 가보는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드라마를 함께 보는 것. 작은 것이라도 처음을 공유하면 대화가 다시 살아납니다. 셋째, 감정을 말로 표현하세요. 사랑해라는 말이 어색하다면 오늘 반찬 맛있다. 덕분에 편하다. 같이 있으니 좋다. 이 정도면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은 입 밖으로 나와야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여기까지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말로 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존중하세요. 예측 가능한 만남을 만드세요.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설계하세요.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이, 학교가, 동네가 관계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관계를 만들어주는 강제 장치가 사라집니다. 스스로 관계를 설계하고 유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에세이스트 이노우의 가즈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50대부터 덧셈과 뺄셈이 필요하다. 안 쓰는 물건이나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은 빼고 비운 공간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가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빼세요.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면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 나를 판단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 그 자리에 에너지를 주는 관계를 채우세요. 만나면 웃게 되는 사람,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오는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관계의 덧셈과 뺄셈. 이것이 6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생 정리법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새벽 2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떠오르셨습니까? 한 명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대단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만약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동네 산책길에서 매일 마주치는 그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 한마디가 새로운 관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진짜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